네,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조건부 서식을 마무리하고 일 작업을 마무리한 후에 이 작업 이어서 해볼게요. 함수를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해드려 봤는데요. 인수 다 외우셨나요? 네, 꾸준히 계속 반복적으로 푸시다 보면요. 인수가 어느 순간 외워지실 거예요. 네, 한번 이어서 해볼까요? 자, 조건부 서식 문제 번호 읽어보고 할게요. 자, 7번이고요.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전월 배달 건수가 300 미만인 행 전체에 대해서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라고 합니다. 자, 서식은 파란 굵게로 적용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조건을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넣어서 행 전체에 대한 서식을 적용할 겁니다. 문제에서 행 전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블럭을 제목들은 빼고 데이터들만 정확하게 블럭을 잡아야 돼요. 조건부 서식은 블럭을 잡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홈에 가서 조건부 서식 들어가시면 되세요. 여기에서 새 규칙으로 가서 자, 문제에 보면은 수식을 사용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수식을 사용하여를 눌러주고 밑에 수식 입력줄에다가 이 조건을 쓰겠습니다. 자, 전월 배달 건수가 그러면 전월 배달 건수의 첫 번째 데이터를 눌러주고 F4 키보드에 F4키가 있어요.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행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5, 6, 7, 8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 미만의 부등호 제가 저번 시간의 과정에서 부등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미만은 작다. 얼마 미만? 300 미만이라고 합니다. 부등호는 중간에 써주시고요. 300 미만이라는 조건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서식 단추를 눌러서 파란 굵게를 적용할 거예요. 자, 서식 눌러서 색깔을 파랑으로 하고요. 굵게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 또 확인. 이렇게 샵이 나오는 거는 여기 너비가 좁아서 그러니까 좁아진 열의 끝, 머리글 이쪽 끝에서 따닥 더블 클릭하면 샵이 없어지면서 늘어납니다. 네, 그러면 전월 배달 건수가 300 미만인, 300 미만이죠. 미만인 행 전체에 대한 서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건부 서식까지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작업이 됐고 2작업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 작업은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네. 필터 및 서식 80점이고요. 제1작업에 있는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에 B2셀에 모두 붙여넣기 한 후에 아래와 같은 조건을 수행하겠습니다. 복사부터 할까요? 자, 제1작업에서 B4부터 H12까지 블럭을 잡고 오른쪽 마우스 복사하시거나 키보드에 컨트롤 C 누르셔도 돼요. 복사 클릭. 제2작업을 클릭해서 B2셀에다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 맨 앞에 흰색 종입니다. 또는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자, 좁은 거는 위에 머리글에서 이렇게 좀 늘려주고요. 더블 클릭해도 이쁘게 안 늘려지면은 직접 클릭 드래그 하셔가지고 늘려주면 돼요. 이렇게 좀 조절해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붙여넣기 했고요. 고급 필터를 하래요. 자, 그러면 고급 필터를 할 때는 먼저 제목을 쓰고 그 제목 밑에다가 조건을 쓴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조건을 제목을 가져와야 돼요. 먼저 분류가 서양식이거나 등록일이 그렇기 때문에 분류랑 등록일의 제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분류랑 등록일 제목 클릭 드래그 컨트롤 C 복사하셔서 B14셀에 입력하래요. 그럼 B에 14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V 제목을 일단 가져온 거예요. 자, 이 점점점 쓰려면 ESC.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조건부터 분류가 서양식이거나 그랬어요. 그럼 분류 밑에다가 서양식이라고 조건을 쓰면 돼요. 자, 분류가 서양식이거나 라고 했어요. 이거나 라는 의미는 OR이라는 의미거든요. OR. OR은 어떤 의미냐?
또는이라는 얘기, 또는. or.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각각 다른 행에다가 조건을 써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볼 건데요. 자, 한번 해볼게요. 지우고.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두 번째 조건식을 쓰실 때 등록일이 2021년 9월 1일 전에 이거를 쓸 건데 이거를 다른 줄에다가 조건을 쓰라는 얘기예요. 5할인 경우에는. 그래서 먼저 부등호를 먼저 하는데요. 이전이라는 의미는 미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부등호를 미만의 부등호를 하고 날짜의 형식은 2021년 빼기 9월 빼기 1일 형태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의 이 형태는 그대로 써주면 돼요. 9월 1일, 뭐 0901 써도 되고요. 9월 1일 써도 돼요.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0901로 할까요? 같은 형식으로 썼어요. 자, 이렇게 해서 미만, 전인 같은 의미로 부등호를 앞에 쓰고 5할이니까 다른 줄의 조건을 걸리게 하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추출하는 거고요. 제목은 무조건 같은 줄에 쓰는 거예요. 조건만 5할인 경우에나 AND인 경우에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건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바로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포함해서 자료 코드에 대해서 코드 번호, 그리고 업체명, 메뉴수, 전월 배달 건수의 데이터만 가져오래요. 그러면 좀 줄여볼게요. 자, 요렇게 4개. 그러면 여기서 이 필요한 4개의 데이터의 제목을 복사하는 겁니다. 자, 코드 번호 필요하고 업체명 컨트롤 누르면서 클릭, 메뉴수, 전월 배달 건수 제목을 컨트롤과 함께 클릭했어요. 그런 다음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고 복사 위치는 B18셀에다 하래요. 그럼 B에 18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V, ESC 눌러서 점선 해제. 됐습니다. 자, 이렇게 고급 필터 들어갔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고급 필터가 밑에 뭐 합쳐져 있고 이런 셀이 없으니까 그냥 데이터 안에다 클릭해도 돼요. 아무 데나 두세요. 셀 포인터를. 이 원본, 우리 복사해서 가져온 이 원본 데이터에 클릭을 하고 데이터에서 고급으로 가세요. 데이터에서 고급 필터 클릭하고 현재 위치의 필터는 원본이 지워지면서 되는 거니까 꼭 다른 장소에 복사를 클릭해 주셔야 되고요. 목록 범위를 클릭하면 우리가 여기 안에다 클릭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선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확인만 한번 해주세요. B2부터 여기 H10까지 잘 선택이 됐는지 확인만 하고 잘 선택이 됐구나 넘어가요. 조건 범위를 클릭해서 우리가 분류부터 등록일까지 썼던 조건 범위를 클릭 드래그를 통해서 넣어주는 거죠. 클릭 드래그. 복사 위치 클릭. 커서를 또 복사 위치에다 클릭해 놓고 코드 번호부터 전월 배달 건수 4개 다. 이 4개의 데이터만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걸러서 보여주세요 라고 4개의 제목을 복사 위치에다가 드래그 하는 거죠. 됐습니다. 확인 눌러주면 돼요. 확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만족하는 이 4개의 제목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고급 필터가 추출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그럼 우리 지금 1번에 고급 필터 한 거예요. 그러면 고급 필터로 작성되어 있는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을 하고 그 다음에 표 스타일 보통 7의 서식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머리글행과 줄무늬행을 적용하래요. 자, 이렇게. 표 스타일 보통 7번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수행을 해야겠네요. 고급 필터의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을 하래요. 그러면 B18부터 E22까지가 결과셀이잖아요. 그럼 블럭을 잡고 홈에 가면은 여기 채우기 있어요. 페인트통. 옆에 세모 눌러서 채우기 없음 선택을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클릭. 색깔만 채우기 없음 하면 돼요. 테두리는 그냥 두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표 스타일 보통 7. 자, 이거는 홈에 가면은 이렇게 표 서식이라고 있거든요. 얘를 클릭. 그러면 보통 7이니까 보통의 7번째 있나 보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7번. 이름 똑같은 거. 표 스타일 보통 7. 클릭. 그럼 여기에서 머리글을 포함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범위를 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범위 자동으로 설정돼요. 이 상태에서 범위 자동으로 된 거 일단 한 번 더 확인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끝이고요. 자, 여기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 말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머리끄랭하고 줄무늬행을 적용하라는데 어떤 건가요? 물어보시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표 디자인을 넣으면 머리끄랭하고 줄무늬행이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져 있어요. 이거 그대로 놔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머리끄랭하고 줄무늬가 체크되어져 있구나. 그냥 확인만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져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벌써 우리는 이 작업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고급 필터하고 표 서식까지 해서 이 작업을 해봤습니다. 네, 저장 한번 해서 네, 체크해 주고요. 3작업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기출문제에서는 피벗 테이블 유형이고요. 피벗 테이블은 80점의 점수가 있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요, 데이터를 복사하지 않아요. 읽어보면 제1작업의 시트를 이용해서 제3작업의 시트에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라고 했지 복사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1작업으로 일단 가서 피벗 테이블이라는 메뉴를 들어가겠습니다. 제1작업으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작성할 건데요. 우리가 그 데이터를 아래까지 막 작성을 해놨잖아요. 얘네들. 근데 어떤 거는 셀 합치기도 됐고 뭐 함수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작성한 데이터만 블럭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 이거를 뭐 다 잡았다고 틀린 건 아닌데 실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컴퓨터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데이터를 제대로 못 잡아줘요.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피벗 테이블 하실 때는 코드 번호부터 전월 배달 건수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작성한 데이터들 있죠. 그 데이터만 블럭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메뉴는 삽입이라는 메뉴에 있어요. 삽입에서 피벗 테이블 얘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블럭을 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표 범위는 자동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제3작업의 시트에 다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새 워크시트 하면 말 그대로 새로운 워크시트가 생성이 돼요. 근데 우리는 3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를 클릭하는 거예요. 클릭하고 3작업에서 확인하는데 시작 위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시작 위치는 여기 이 피벗 테이블에서 색깔이 들어가는 이 부분 있죠. 색깔이 시작되는 부분. 이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색깔이 B2셀부터 지금 파란색으로 채워졌어요. 그러면 제3작업에서 B2셀이 시작 위치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출력 형태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 워크시트를 클릭하고 나서 제3작업 여기 아래쪽 바로 클릭되거든요. 제3작업을 누르고 B2셀을 클릭해줘요. 제3작업을 누르고 B2셀 클릭, 시작 위치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볼게요. 요렇게. 피벗 테이블이란 어떤 데이터를 말 그대로 테이블 형태로 디자인을 해주는 것을 피벗 테이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디자인하라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필드는 제목을 말하죠. 그래서 가지고 오면 되는데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 여기 출력 형태를 보고 하는 거예요. 먼저 문제도 나오긴 하는데 한번 읽어보고 밑으로 넘어갈까요? 메뉴 수 및 분류별 업체명의 개수하고 최소 주문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 읽고서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밑에 있는 출력 형태를 보고 해볼 거예요. 여기 이 부분 좀 키울게요. 자, 그러면 이 피벗 테이블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여기 이 값 부분 있죠. 이 값. 지금 제 마우스 포인트 봐주세요. 자, 여기 값은 이 중간의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업체명하고 최소 주문금 여기가 이 값의 자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뭐가 있냐면 분류가 있어요. 분류. 그쵸. 여기가 제가 값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여기 이 부분이 값이라서. 근데 여기에서 위쪽에는 분류가 있으니 값을 기준으로 위에는 열에는 분류라는 제목을 가지고 와서 넣으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걸 보고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위쪽에 분류 있죠? 얘를 누르면서 끌고 와요. 마우스를 떼면 또 실수를 발생할 수 있으니까 누르면서 분류를 10가지 끌고 와보세요. 그리고 마우스를 떼세요. 만약에 잘못했으면 얘를 바깥으로 빼면 사라져요. 그렇죠? 혹시 뭐 실수를 하시더라도 다시 빼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분류를 10로 가져와서 마우스를 떼요. 그럼 일단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는 메뉴 수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행의 자리예요. 그래서 메뉴 수를 행으로 끌고 와요. 끌고 와서 마우스를 떼요. 그러면 왼쪽에 메뉴 수가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값을 할 거예요. 자, 값 두 개죠. 요렇게. 자, 먼저 업체명의 개수. 그럼 일단 업체명이라고 되어져 있는 제목을 값으로 가져와요. 개수 땡땡 업체명 똑같죠. 그럼 두 번째, 평균 최소 주문 금액 단위원. 그러면 최소 주문 금액 단위원을 끌고 업체명 밑으로 두 개니까 차례차례 업체명 밑으로 드래그. 이렇게 들어갔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방금 드래그 했더니 합계로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평균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방금 드래그한 여기 합계라고 써져 있는 데를 클릭하시면 값 필드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가서 평균으로 바꾸고 확인하시면 평균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렇게 그 필드 값을 바꾸면요. 이름이 이렇게 단위원이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 여러 개가 이제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앞에 아무거나 해도 돼요, 사실. 제목을 클릭해서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써주면 돼요. 이게 뭐 단위를 합계를 뭐 이렇게 평균으로 바꿨는데 만약에 글씨가 없어졌다.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서 클릭하고 쓰신 다음에 얘를 늘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만 입력하면요. 나머지 데이터에도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따가 늘려줄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 필터는 어떤 거냐면 만약에 필터가 여기 출력 형태에 있다면 여기에 조금 떨어진 곳에 그 데이터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필터는 안 넣어도 됩니다. 네. 피벗 테이블은 다시 정리하면 중간에 있는 것은 시그마 값으로 끌어서 가져오고 이거를 기준으로 위쪽에는 열, 왼쪽에는 행으로 드래그를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개수와 평균처럼 이렇게 함수가 바뀐 경우에는 값에서 클릭하고 값 필드 설정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필드명이 바뀐 경우, 제목이 바뀐 경우는 제목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해서 수식 입력줄에서 바꾸고 늘리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몇 개만 더 하면 이제 끝나는데요. 여기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업체명의 개수하고 최소 주문 금액의 평균을 구했고요. 자, 메뉴 수를 그룹화하고 분류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 메뉴 수하고 분류가 이렇게 제목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열 레이블, 행 레이블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바꿔주면 돼요. 열 레이블 클릭해서 분류라고 쓰면 돼요. 직접 우리가 써주는 거예요. 행 레이블 역시 메뉴 수 이렇게 직접 써서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봤고요. 이번에는요. 메뉴 수를 그룹화하고 할게요. 그러면 메뉴 수에 이 제목에서 하면 안 되고요. 데이터에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 9개라고 되어져 있는 첫 번째 데이터를 이렇게 블럭 잡으면 안 되고 그냥 하얀색 더하기일 때 이때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그룹이라고 있어요. 그룹. 자, 그룹을 눌러서 시작은 뭐냐면 가장 작은 거. 시작이 하는 숫자 1이 되겠죠. 1. 그 다음 끝 값은 가장 끝에 있는 값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면 30이죠. 30. 지우고 30. 단위는 증가되는 값. 지금 1에서 10, 11에서 20. 그럼 첫 번째 칸하고 두 번째 칸이 10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증가되고 있는 값. 첫 번째 행하고 두 번째 행에서. 그래서 단위는 10이 되는 거죠. 시작, 가장 작은 값, 끝, 가장 끝에 있는 값, 단위는 증가되고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면 이렇게 그룹이 잡히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메뉴 수를 그룹했고요. 자, 분류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 시험지 출력 형태는 한식, 중식, 서양식 순이에요. 근데 우리는 서양식, 중식, 한식 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바꿀 건데요. 바꾸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제가 좀 줄일게요. 네. 잠깐 이거 저는 끌 테니까, 이거 원래 화면을 켜면 이렇게 보니까 더 보기 편한데 제가 줄여서 그런 거예요. 잠깐 끄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드 목록 누르면 다시 나옵니다. 자, 언제든지 끄고 다시 필드 목록 눌러서 볼 수 있어요. 잠깐 저는 끄고 화면을 좀 정리할게요. 자, 요렇게 있는데요. 얘네들의 정렬을 할 때는 분류 있죠. 분류를 옆에 단추를 눌러서 내림차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식, 중식, 서양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똑같이 됐죠. 이렇게 분류를 단추 눌러서 정렬을 한 겁니다. 내림차순 했고요. 좋아요. 이렇게 정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넘어가서 3번 해볼까요? 3번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하고 빈 셀은 이 별을 3개 넣어서 채우래요. 자, 이거 같이 할 거고 요거까지 같이 할 수 있어요. 행의 총합계는 지우고 여기까지. 자, 3번부터 4번의 행의 총합계를 지우는 것까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하실 때는 자, 이 피벗 테이블 안에 아무 데나 두세요. 아무 데나 두고 디자인 분석 이렇게 2개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메뉴를 이용할 거예요. 여기에서 자, 분석이라는 곳에서 옵션을 이용할 거예요. 옵션 클릭하면 돼요. 분석에서 옵션이고요. 또는 오른쪽 마우스에도 있어요, 사실.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옵션 클릭. 자, 편한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 네,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 위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거 체크하라는 얘기거든요. 체크. 그래서 제목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레이블로 되어져 있는 건 셀 합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운데에 두라고. 됐고 그 다음 빈 셀 표시는 별 3개로 표시하래요. 그래서 비어있는 셀 옆에다 클릭에다가 키보드에 보면은 별표 모양 있잖아요. 숫자 키패드에는 8번 위에 있죠? Shift 키 누르면서 8번 3번 누르시거나 숫자 키패드에 있는 별표 모양 조그만 거 3번 눌러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제가 여기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행의 총 합계는 지우고 여기까지.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우리가 레이아웃 및 서식에서 한 거예요. 요약 및 필터에 있어요. 요약 및 필터에 가면은 행의 총 합계는 지우고 그럼 행의 총 합계가 표시되어져 있으니까 체크를 풀면 지워지겠죠? 행의 총 합계가. 그래서 행의 총 합계는 지우고 그랬으니까 표시되어져 있는 거를 체크를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3번에 있는 레이블 병합하고 빈셀 표시했고 4번에 있는 요약 및 필터로 가서 행의 총 합계를 지웠습니다. 됐습니다. 확인.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머지는 출력 형태와 같이 하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얘네들 있죠. 여기에 좀 정렬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건 천 단위 구분교도 들어갔고 이렇게 됐으니까요. 여기 지금 천 단위 구분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데이터 있죠.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빈 셀에 별표 3개 넣은 것부터 해가지고 다 블럭을 잡아서 홈에 가시면요. 우리 쉼표 있어요. 쉼표가 천 단위 구분기호잖아요. 얘를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데이터들이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정렬이 된 상태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비교해 볼까요? 네. 어때요? 출력 형태와 같이 천 단위 구분기호도 들어갔고 정렬도 됐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은 다 한 거예요.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네, 나머지 출력 형태에 맞게 이렇게 좋습니다. 이게 피벗 테이블이에요. 이렇게 피벗 테이블 유형과 부분한 유형으로 나눠서 제 3작업이 피벗 테이블이면 이 작업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는 부분합 유형을 한 거죠. 3작업에 따라서 유형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필드 목록을 드래그하는 이 방법만 알면 나머지는 더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는 필드명은 열로, 왼쪽에 있는
필드명은 제목은 행으로 끌고 오면 된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2작업과 2작업의 고급 필터와 3작업의 피벗 탭을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차트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